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질문 들어온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내용을 보시면은 그 CC 스피어 같은 모션, 얘를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는 이거를 시네마 4D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강좌는 이전에 한번 해드린 게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강좌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이 강좌를 보셔도 그게 그 CC 스피어에 있는 그거랑 비슷한 거를 만들 수 있는 강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요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를 한번 작업하는 거를 이왕이면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기본적인 거는 요거를 좀 참고하셔서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는 오늘 설명드리는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용하면 여러분들 그 물결치는 웨이브 모양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편하게. 앞서 봤던 이런 영상에서는 사실 어떤 포인트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어떤 오브젝트 자체를 에디터블 시켜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웨이브 물결, 이런 물결의 개수나 그죠?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없죠. 나중에 임의적으로. 그런데 이제 오늘 작업하는 거는 그게 가능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헬릭스를 가지고 만들게요. 일단 and 다 00, 그래서 이런 직선이 되게끔, 자, 직선이 되게끔 할 거고요. 사실 이 헬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에디터블 시켜보면 아실 겁니다. 얘를 만약에 에디터블 시켜서 포인트 모드에서 보면요,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의 개수가 컨트롤 Z 할게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서브 디비전에서 지정해 준 겁니다. 100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게 필요는 없어요. 한 12개 정도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디터블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내부적으로 12개의 포인트만 갖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길이는 제가 기본값 그냥 200을 쓸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얘한테 모그래프에 포뮬러라는 걸 하나 주겠습니다. 포뮬러, 얘를 디포머로 쓸 겁니다. 그래서 차일드 시키고요. 디포머 쪽에 들어서 포인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쪽에 들어서 스케일은 필요 없고요. 얘도 x가 아니고 y축으로 지정을 하면 이렇게 포뮬러를 줄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기서 몇 개의 웨이브를 줄 거냐 이런 걸 지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사용하지 않은 프리퀀시를 좀 쓸게요. 이 앞에다가 F를 곱해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한글이네요. 자, 이렇게 F를 곱했습니다. 나중에 얘를 가지고 이 프리퀀시의 개수나 이런 거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높였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1로 둘게요. 그리고 좀 아셔야 되는 게 얘 같은 경우 요 끝과 요 끝이 정확히 일직선상에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스피어를 만들었을 때 양 끝이 딱 맞물리게 되는데 이게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소수적으로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애니메이션을 갖고 있죠. 기본값.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없도록 할게요. 그냥 지금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헬릭스, 요거는 지워버릴게요.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름을 좀 바꿀게요. 얘가 탑에 있는 놈이라고.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냥 헬릭스 버튼이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얘랑 이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이 두 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을 만들어낼 겁니다. 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세요. 얘를 한 200 정도 높일게요. 200 정도 높여 놓겠습니다. 지금은 기본대로. 자, 그럼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면을 만들 거기 때문에 로프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로프트에다 연결시키면 이렇게 로프트가 만들어지죠. 이때 로프트도 보시면은 이 포인트 개수에 따라 가지고 이 세그먼트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디비전 for 세그먼트 얘를 체크를 풀어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거니가 좀 체크할게요. 그래서 좀 균일하게 작업이 되도록. 자, 일단 이것도 필요하다면 나중에 가서 수정을 하고 지금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 얘를 구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구로.
자, 그럼 사실 구로 만들어주는 게 이거죠. 면을 구로 만들어주는 거. 자,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방향이 이쪽으로 냈죠, Z축. 그러니까 우리도 얘를 아예 Z축으로 좀 바꿔놓고 할게요. 예, 그래서 얘를 이렇게 면을 바꾸겠습니다. 아니면 얘를 돌리셔도 되고요. 디포머를 돌리셔도 되고, 근데 아무래도 기본값을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얘 좀 사이즈 맞춰야겠죠. 우리가 아까 얘를 200으로 했죠, 헬릭스를. 그래서 요게 200에 2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사각형, 요 웨이브를 뺀다면. 예, 그래서 200이 될 거고요. 얘도 200이 될 거고요. 사이즈는 100 정도 줄이겠습니다. 레디우스는 그래서 스피어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스피어를 이제 만들어야죠. 얘가 0부터 360도가 돼야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90도부터 90도까지 돼야 완전한 9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이제 이 방향을 좀 맞추겠습니다. 방향의 위치가 얘랑 딱 맞물리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뭐 얘를 옮기셔도 되고요. 얘네들을 옮기셔도 되는데 저는 얘를 옮기겠습니다. 코디네이터 X축으로 100만큼만 가면 되겠죠. 사이즈가 200이니까. 그 다음에 Y축으로 100만큼 이동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면이 딱 맞을 거고요. 이제 얘네 두 개를 그렇죠. Alt G 해서 그룹으로 묶으면 스피어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지금은 요 잠깐 끌게요. 워프. 네. 이 포뮬러 이펙트 얘를 빼버리면 예, 완전한 평면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좀 빼놓을게요. 워프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정확히 원이 됩니다. 정확히 원이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앞선 강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이 예, 요건 좀 가려놓겠습니다. 화면에 안 보이게. 요 부분이 끊어져 보입니다. 렌더링 걸어보면요. 선이 보이죠. 예, 그래서 얘가 완벽하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커넥터라는 거 하나 쓸 겁니다. 커넥터로 포인트들을 붙여줄 거예요. 커넥터. 네, 그래야지만이 정확히 세그먼트가 안 보이죠. 잘린 부분이. 예. 그런데 이제 요게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얘네들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시키다 보면 예,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그때 좀 잡아주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애니메이션 시키는 중간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수정을 할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이용을 해서 지금 본 것처럼 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가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포뮬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포뮬러에 각을 주는 거죠. 포뮬러의 각을. 자, 이때 이 포뮬러의 각 같은 경우 이제 얘를 이용을 해서 얼마만큼 줄 건지, 몇 번의 웨이브를 줄 건지, 이때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엣지가 서로 딱 맞는 게 좋아요. 그래야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절하다 보면 이렇게 포인트가 딱 맞붙을 때가 있어요. 예. 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나중에 얼마든지 얘를 이용을 해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물론 끝에 가서 완성됐을 때는 포뮬러가 빠져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얘도 위치 값을 조절해야 되고 포뮬러의 얘도 스트렝스 값을 조절해야 되고요. 예, 이게 좀 귀찮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제가 너를 하나 만들어서 예, 이렇게 다 연결시킬게요. 여기다가 유저 데이터를 하나 만들게요. 편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뭐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예, 이름은 뭐 적당한 거 주세요. 저는 그냥 뭐 예, 그냥 n이라고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쓸게요. 여기서 퍼센테이지 쓰겠습니다. 0에서 100%. 자, 그럼 이제 얘에다가 엑스프레서를 하나 추가하고요. 엑스프레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엑스프레스 태그를 하나 추가하고 엑스프레스 태그에다가 널을 하나 가져다 놓고 이 널의 유저 데이터에 n이 자, 그 다음에 얘가 되겠죠. 얘 높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0부터 그죠? 0부터 200까지죠. 0부터 200까지. 네, 그래서 얘의 헬릭스의 y죠. y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인풋에다가. 자, 그런데 얘는 퍼센테이지고 얘는 리얼 값이죠. 데이터 포지션의 값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죠. 뭔가 변환을 하나 시켜준 컬큘레이션의 레인지 매퍼라는 걸 하나 쓸게요. 그렇죠. 인풋은 얘를 받아들일 거고요. 이 인풋이 단위가 퍼센테이지고요. 그래서 0에서 100 변하는 동안 얘는 0부터 200까지 변하면 되겠죠. 200까지. 그래서 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의
유저 데이터 쪽에 들어가서 얘 조절하면 움직이죠. 얘도 이제 맨날 쓸 거니까 끄집어내 놓을게요. 여기다가 항상 보이도록 show image. 그래서 여기서 그냥 조절하겠습니다. 당연히 포뮬러는 일단 빼놓을게요. 그러면은 어떤 모양인지 아실 겁니다. 0에서부터 100까지 정확히 이걸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에다가 우리는 포뮬러도 반응하도록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뮬러를 가져다 놓고요. 아이고. 자, 이 포뮬러의 strength 값이죠. strength 값을 인풋에다 놓고 얘가 받아들일 건데 얘의 y 포지션 값을 받아들일 건데요. 헬릭스의 코디네이터의 y 포지션 값을 얘도 마찬가지 단위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범위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range mapper를 하나 써서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calculation에 range mapper.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 그냥 리얼로 받아들이면 되고 대신 이제 나가는 게 퍼센테이지가 되겠죠. 퍼센트. 그래서 얘가 몇부터 몇 변하는 동안 0부터 200까지 변하는 동안 얘는 0부터 100으로 가면 되겠죠. 0에서 100 그냥 하겠습니다. 0에서 100.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세요. 자, 처음에 여기 있을 때는 포뮬러를 보세요. 포뮬러의 스트렝스 값이 0이다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렇죠. 점점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는 이 완성됐을 때 포뮬러 값이 빠져야 되죠. 그리고 이 밑에 가장 있을 때도 포뮬러 값이 있으면 안 되고요. 0이어야 되고 단지 중간 지점에서만 포뮬러 값이 최대로 갔다가 다시 완성되는 동안 빠져야 되죠. 그래서 그걸 좀 하기 위해서 꼼수를 좀 부려야죠. 이 레인지 매퍼 쪽에다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레인지 매퍼에 이 스플라인을 동시에 쓰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중간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값을 최대로 받아들였다가 다시 빠지도록.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포뮬러의 값. 자, 0일 땐 당연히 0이고요. 최대일 때 당연히 0이 됩니다. 중간에만 최대값으로 갔다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해 놓으시면 이렇게 올라왔다. 중간에 포뮬러가 커졌다가 다시 완성될 때는 완성이 되게 되겠죠. 자, 이제 필요하시다면은 얼마든지 여기서 포뮬러 값은 이걸로 조절하시면 되죠. 뭐 웨이브로 더 많이 주고 싶다면 웨이브로 더 많이 주시되 중요한 거는 이거라 그랬습니다. 이 끝부분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웨이브의 이 범위, 높낮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파라미터에서 좀만 좀 줄이겠습니다. 너무 많이 웨이브가 먹으면 좀 그렇겠죠. 어쨌든 여기서 이 방법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앞선 강좌에서는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높이를 조절한다든지 이걸 조절한다든지 이런 웨이브의 개수나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었는데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두께를 주고 싶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스무스하게 보여야 되죠. 얘 같은 경우 스무스하게 안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각이져 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요 커넥트 된 거 여기다가 먼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주시고 1만 주겠습니다. 1만 렌더링도 1까지만 되도록. 그래도 9처럼 보여요. 그죠? 아까보다 훨씬 각이 줄어들죠. 자, 그 다음에 두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두께를 줄 수 있는 시뮬레이션 크로스의 크로스 넙스를 하나 쓰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넙스에다가 세그먼트 나누지 않고 두께는 한 이 정도만 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퐁 태그가 깨지죠. 퐁 깨지기 때문에 커넥터 여기다가 퐁 태그를 하나 넣어서 퐁 태그 가지고 쓰겠습니다. 얘를. 그리고 커넥터에
에지 브레이크가 아니고 매뉴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폰택으로 쫓아가도록 커넥터가 갖고 있는, 그러면은 완벽한 두께도 표현이 되고요. 네, 깨지지도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얘를 갖고 얼마든지 물결이 출렁거리는 것도 만들 수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물론 이 방법은 제가 추천하진 않는데요. 얘를 주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얘하고 얘를 실제로 동시에 사용하시면은, 자, 한번 해볼게요. 키를 잡고 한 요 정도 할게요. 네, 그냥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웨이브를 먹죠. 이렇게 실제로 보신 것처럼,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서 마치 애프터 이펙트에 있는 CC 스피어가 애니메이션 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상 CC 스피어랑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예, 효과상으로는 비슷한 거를 만들어내는 거를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모양을 원하신다면 이거는 저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뭐 테니스 공이나 야구공 모델링 하는 거. 네, 혹시라도 이걸 원하신다면, 이 모양 두 쪽을 만드는 걸 원하신다면은 그거는 야구공이나 테니스공 모델링 하는 방법을 찾으시면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그냥 만들고, 혹시라도 뭐 만들어지는 거를 하고 싶다면 그냥 불 같은 거 사용을 해서 하나 내려도 되겠죠. 뭐 어떤 원형이나 혹은 뭐 박스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불을 이용을 해서 마치 얘네들이 없다가 생기는 것처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깎아내는 그 오브젝트의 모양을 뭐 구로 할 수도 있고 실린더로 할 수도 있고 개를 웨이브 모양으로 할 수도 있고 불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 만드는 방법을 질문하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CC 스피어 모션을 봤다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방법을 원하신 것 같아서 이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혹시 한번 따라해 보시고, 앞에 제가 미리 한번 강의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면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